약간 뒤에 공기청정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 해볼게요. 여기 지금 표시를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는데 안 한 대도 해볼게요. 거리가 얼마나 걸려 이렇게 할 게 맞죠. 거리가 거리가 얼마나 걸려 할 때, 거리가 얼마나 걸려 할 때 여기서 얼마나는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how long 영어에서는 이게 앞으로 가요. 궁금한 게 how long 그 다음에 의문사니까 조동사가 나와야 됐죠. 그래서 걸린다 그러면 take니까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됐죠. to get to there, to get to there 거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이 문장은 얼마나 걸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외워버리세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세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re? 그러죠? How long이 하나의 소리 블럭이고, does it take 여기 하나의 소리 블럭이고, 그 다음에 to get to there 여기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소리 블럭으로 들어요. 의미 단위로 보면 how long, 그 다음에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게 들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re? 이런 식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전학온 그의 이거 어떻게 배워야 돼? The guy who transferred to our school 뭐 이래야 되나? To our school 뭐 이래야 되나? 그냥 transfer 하면 이렇게 옮기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the transfer student 이렇게 하면 돼요. The transfer student. transfer 한 학생이니까 transfer student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the transfer student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transfer 한 학생이다. transfer가 이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옮기다. transfer student 전학 온 학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어로 전학 온 하려니까 전학 오다 그 학생인데 전학을 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학 온 학생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해요. The transfer student is really tall. 진짜 크더라. 뭐뭐 한 줄 알았어? I thought he was a giant. 난 거인 줄 알았어. I thought 뭐뭐 한 줄 알았어. I thought too.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꼭 다시 오자. 이게 여기 보자. 앞에서 얘기할게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People are so friendly here. 그렇지 않니? I know, right?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오고 싶어. I want. 근데 마음이 먼저죠. I want. 그 다음에 to come. 그 다음에 back here. back later. 이렇게 됐죠. I want to come. come이 완전하지 않아요. back을 안 하면 온다고 하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I want to come back later.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꼭 다시 오자. 뭐뭐 하자라는데 이게 let은 아니고요. let으로 하긴 좀 뭐하고 요럴 때는 shall we,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능성만 낮추면 되죠. 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we should, 그죠? we should come back here, we should come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should. 근데 꼭 이런 말을 써야 하니까 definitely should, we definitely should 이렇게 하면 돼요. we definitely should come 앞에 있으니까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we definitely should come, we definitely should 이렇게 해도 돼요. we definitely should 이렇게 하면 돼요. we definitely shoul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런 문장이 익숙지가 잘 않아요. 한국인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밑에 수로가 오자잖아. 오는 건 come이고 뭐뭐 하자는 shall인데 shall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 좀 낮췄단 말이야. 확률을 좀 낮췄어. 그러면 should로 해. 그런데 꼭이라는 말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should definitely 이렇게 안 하고 we definitely 하고 definitely 해주고 should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should 그 다음에 뒤에는 come이에요. 생략을 했어요. we definitely shoul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런 거 잘 익숙지 않다. 그래서 이 구어 표현이 사실 문어보다 훨 어려워요. 글자로 쓴 것들은 그냥 거의 평서문으로 끝나는데 구어로 하는 거는 감정 전달이 돼야 되거든. 서로 감정 전달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해야 이게 생생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생생한 영어가. 근데 그걸 잘 못하죠. 왜냐하면 책을 읽고 쓰듯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버린단 말이야. 단어 대 단어로 그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의식 체계가 다른데 관찰 체계도 다르고 표현 체계가 달라요. 순서도 다 다르잖아. 시공간 개념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억지로 왜 갖고 하려고 하니까 부하가 걸려. 제 시간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하는 이런 문장을 저는 많이 연습을 하라 그래요. 동화책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동화책도 이렇게 대화가 많지가 않아. 근데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두세 마디 갖고 주고받고 하는 거 안에는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좀 하시라 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401페이지부터 쭉 나가고 있어요. 유닛 20이네요. 유닛3는 보자. 여기 무슨 줄이야 할 때 줄은 줄이죠. 라인이죠. 근데 그게 무슨 할 때는 이때는 그 용도가 뭐야 하고 뒤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line f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or something이 되겠죠. line for something.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죠. line for. 그러면 무슨 줄 이하고 물으면 what is that? What is it?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is 그러면 that 대신에 that line 하면 되겠죠. What is that line for? 이렇게 해주면 되죠. This is line for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for something에서 something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니까 what이 되는 거죠. what 그렇게 되고 주어 동사 순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what is that line for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런 거 잘 몰라요. for what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써요. For what is that lin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는 잘 안 쓰더라. 옛날에 고어들은 그렇게 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게 문법에서 그거 안 좋아. 가능하면 그렇게 쓰지 마. 그래서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생략하고 어디다가 쓰려고 어디다가 뭐 하자는 줄이야. 그러면 for what 해도 된다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쭉 what is that line for 하고 풀어서 정확히 써줄 때는 for가 뒤에가 가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람들이 새로 나온 게임을 기다리고 있어. 줄이 있는 걸 보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쭉 그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waiting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people are waiting. 그다음에 그들이 그러면 갈구하는 추구하는 게 있겠죠. 그거가 for예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for that new game. 새 게임을 찾아서 그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for를 씁니다. 이 for가 그래서 전치사로서 무엇을 이렇게 쭉 향하고 있는 그거 게임을 쭉 기다리고 있잖아. 그 게임을 향해서 그 줄을 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or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각 잘 익혀주세요. 영어는 후치가 아니고 전치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와서 어떤 방향 감각을 준다든가 어떤 위치하고 관계 A와 B 사이 전치사 뒤에 나온 B 사이 위치를 알려준다든가 그게 어떤 공간에 A가 B와 관계에서 어떤 공간에서 돼 있다라든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다라든가 그걸 잘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어떤 것을 했으면 그것을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야. 그것도 for로 많이 나타내요. 시간이 완전히 정해지면 during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그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언제 얼마 동안은 뭘 하고 있다 그럴 때는 for는 많이 써요. 몇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다, 몇 분 동안 하고 있다 그럴 때는 for는 많이 써요. 그거 모르고 뭐뭐 하는 동안 그러면 while로 쓸까, for로 쓸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while은 접속사예요. 좀 다르죠. 시간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별하시고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치가 있어 그러면 be worth라는 걸 써요. worth인데 worth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치가 쭉 진행이 되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be worth 가치가 있어 그러면 한국어로는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상태만 보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어떤 상태에 있다 표현하고 싶으면 비동사 플러스
거기에 해당하는 보어를 붙여주면 돼요. 그게 형용사 형태로 되는 거. worth는 값어치가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be worth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the game is worth가 되는 거예요. 게임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니까 가치가 있어 하고 물어봐야 되니까 is that game worth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s that game worth all this 이렇게까지 all this 이렇게까지 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I was going to 뭐 흔한 거 같고 요거요. 내 숨소리까지 들려 뭐까지 들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뭐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이겠죠. I can even I can인데 뭐까지 I can even hear 겠죠. hear I can even hear your breath.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I can even I can까지 안 하고도 I can 해도 되죠. I can even 하고 해주고 hear 하고 좀 길게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갔다 길게 I can even hear 이렇게 해주세요. I can even hear your breath 이렇게죠. breath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짧게 해주면 돼요. I can even hear your breath. your 안 하고 yo 이렇게 많이 가죠. 이게 짧아지니까 your breath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장화를 신어야 할 것 같다. 비가 오니까 장화를 신어야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은 장화를 신어야 할 것 같아. 밖에 비가 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를 때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돼? should를 많이 씁니다. shall 제안할 때 많이 써요. 뭐뭐 해야 할 것 같다. shall 추측, 제안 뭐 이런 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또는 내가 뭘 할까? 내가 권하거나 그럴 때 shall 많이 쓰는데 이것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 should 과거로 쓴대요. 그러니까 we should we는 뭐야 해야 될 것 같아. 뭐야 해야 될 것 같아. 의무감보다는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we should 그래서 we should 그 다음에 신다 그러면 장화를 신는데 이게 잘 봐봐. wear하고 wear 뭐 이렇게 뭐 some shoes 해갖고 wear 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는다 그러면 wear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아니고 장화라는 거는 발을 내가 푹 장화 안에 담는 거잖아. 그죠? put put하고 해. 근데 put 해봤더니 그 장화라는 걸 boot라고 합시다. boots라고. boots 위에 내 발이 올라가잖아. 그죠? put on the boots 이렇게 되는 거야. put on the boots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발을 이렇게 딱 집어넣었더니 이게 내 발이야. foot 이게 앞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야? boot잖아. boot인데 요게 요렇게 나하고 접하고 있는데 요렇게 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접한 경계를 위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는 전치사는 경계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you가 put하니까 너의 신체 일부가 put하고 들어간 거야. 신체 일부를 put했어. 그러니까 너가 put하니까 너 자신을 put했어. put yourself 이렇게 너 자신을 put yourself 너 자신의 일부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게 A고 그 다음에 B는 뭐야? boots야 장화야. 그랬더니 그 사이 관계는 on으로 풀어준다 그래요. You should put on the boots가 되는 거죠. put을 했을 때 분명히 뭘 집어넣었으니까 무엇을 집어넣었다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은 oneself가 있는 거야. You should put yourself가 있는데 보통 이런 생략을 많이 하고 써요. 그래서 그냥 put 하면 그냥 자동사처럼도 쓰여. 그러면 그냥 너가 그냥 스스로 put 했어. 그렇게 봐도 돼요. 무엇을 집어넣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걔가 put 한 거야. 그 자신의 일부를. 그런데 거기까지 안 써도 그럼 자동사라고 해.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돼. you put. 네가 뭔가 put 했어. 집어넣었어. 너 스스로 집어넣었어. You put yourself. 그다음에
on the boot. 이렇게 보시면 돼요. yourself 안 쓴 경우 꽤 있어요. 근데 꼭 써야 된다면 또 써주고 그래요. 네. 그래요. 다음 또 봅시다. 여기 보세요. 피부에서 뭔가 올라오다. 이런 표현, 요즘 미용 때문에 많이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여기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런 것들이 피부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괜찮았어요. be fine이죠. I was fine. 그냥 상태만 나타나요. fine 한다는 것만 나타나요.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상태 이렇게 주면 돼요. I was fine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근데 these 요것들이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올라오다 그러면은 appea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국어에서는 올라오다가 동사 서술어 어근이고 요 뒤에 있는 게 뭐뭐 하기 시작했다 보조잖아요. 근데 요 보조가 영어에서는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조동사로 먼저 가든 아니면 동사로 가서 얘가 준동사로 바뀌면서 가든 이렇게 먼저 가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시작이다 그러면 start를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this started 했으니까 started 그죠? started this started 그 다음에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준동사로 써줘야 돼.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to appear this started to appear. 그런데 피부에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면 요때 접촉한 면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on my skin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문장이.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 요 뽀드락지가 this 얘가 시작을 했어. 얘가 시작을 해서 올라와. 한국어로는 올라오기 시작했어.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 얘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든가 뭔가 기미가 보인다든가 이게 먼저 올라와. 그러니까 한국어로서는 서술어의 어미에 달라붙는 게 먼저 앞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가. 뭐 다 그거 떠나서 영어에서는 신호를 먼저 주라. 올라왔다. 뽀드락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신호가 올라오는 그 기미가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보여요. started 하고 to appear, started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은 to appear 이렇게 해준다 이거지. 의미동사하고 저기가 달라요. 영어는 의미동사하고 신호를 주는 동사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가 먼저 나온다. 우리가 이 신호등을 놓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왜? 뒤에서 들어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야. 왜? 관찰을 하다 보면 뒤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영어는 직진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신호를 넣어야 돼. 그죠? 앞에서 신호를 넣어야 뒤에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된단 말이야. 주어가 막 나가니까, 막 움직이니까. 그죠? 그거 항상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지금 이 학습법에서 영어 엔진, 한국어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학습이 뭐냐? 한국어는 대체로 관찰하듯이 서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묘사가 많이 앞에 나와. 묘사가 앞에 나오고 서술이 뒤에 오는 거야. 서사는 묘사와 서술을 합쳐놓은 걸 서사라 그래. 그러면 묘사는 뭐냐? 형용사적인 거, 부사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묘사라 그래. 이제 근데 서술은 뭐냐? 약간 동사적인 거. 그러니까 서사라고 얘기하고 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멀리서 관찰하듯이 표현하는 걸 서사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고 직선적으로 막 나아가요. 그게 다르다. 뭐 한국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 안 써서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에 over라는 표현을 봅시다. 울타리를 넘다 그럴 때 내가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그걸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울타리를 넘어가다 울타리가 B가 있어. 그러면 A가 울타리를 A가 올라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한국어에서는 울타리가 보이고 A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 또는 A가 울타리를 올라간다 이렇게 보이게 되겠지.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주어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A로부터 시작해서 올라타는 것은 B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뭐야? 전치사 over야. 그래서 A over B. A가 올라가는 것은 B 이렇게 표현을 해. A가 넘어가는 것은 또는 올라서 넘어가는 것은 B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딱 요 모양을 보라고. 너가 가고 있어. 가서 넘어가서 가면서 올라가서 넘어가는 것은 펜스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네가 담장을 넘어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미 늦어요. 예. 이미 늦어버리고 앞뒤 관계 하다가 또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영어식 순행으로 하라 이거. A가 over 해서 B를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 A가 그래서 너 go over, don't. 야, 막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막 나가지 마. 담 넘어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편하겠지. 야, 하지 마. 담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주면 제일 편하겠지. 그죠? 예. A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B. 너가 그림상은 그런 거야. 그림상은 왜 A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게 A로부터 주어로부터 출발하니까 주어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보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보니까 B를 다 보는 건 못해. 그런데 뭔가 넘어는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 게 B가 된 거야. 표시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쫓기는 쥐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막 보니까 뭔가 넘어가야 돼. 그러면 뭐 담장인지 뭔지 잘 몰라. 하여튼 근데 넘어갔어. 가보니까 그게 담장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관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서 보니까 쥐가 있고 쥐가 담장을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담장을 넘어간다 이렇게. 그죠? 담장을 쥐가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울타리를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거죠. 자, 여기도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뭘 좀 사야 하거든. 그럼 뭐 해야 된다. 뭐 have to도 될 수도 있고 need라도 될 수도 있고 그죠? I need 그다음에 to get need to get something. 그다음에 before는 순행이죠. 순행이니까 그것을 사서 콘서트 들어가면 되겠지. before the concert 이렇게 해요. 그래서 before가 순행으로 간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서 이 콘서트로 입장을 하는 거죠. 콘서트에 가기 전에 뭘 산다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우리는 뭔가 사고 그 다음에 콘서트를 들어간다.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우리가 마음이 먼저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뭐냐면 to get something 뭔가를 사서 다음에 콘서트로 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죠. 영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식으로 번역하지 마시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엄마 테이프 어디 있어요? 내 서랍에 있을 텐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 뭐 할 텐데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추측이죠. 추측인 경우가 뭐 guess 해도 돼요. I guess it's on the drawer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t's in the drawer 이렇게 It's in the drawer 이렇게 해도 되게 It's in your drawer 이렇게 되죠. 네 방의 책상이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It should b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추측인데 it may be, it shall be 다 가능해요. it may be, it shall be 다 가능한데 정확히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it may be in your drawer 또는 it shall be in your drawer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should는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정확지는 않으니까. 근데 it should be 이렇게 하면 되죠. It will be, it should be.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무슨 신이야? 내가 will 해갖고 내 의지로 비를 오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고 it should be.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It will be rain 해야 되지만 it should be rain.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할 때 it should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제안을 한다든가 추측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할 때 it should be. 또는 그럴 거야 라고 할 때 it should be 이렇게 많이 써요. It should rain tomorrow 그러면 아마 비가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올 거야 근데 조금 더 아마보다 maybe 또는 might be it might be rain tomorrow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may는 좀 약해요. 그러면 좋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좋지 않은데 확률적으로 더 낮아 그러면 it might be rai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희망이 좀 담겨 있어. 그러면 it should be.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걸 뭐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사실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정법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냥 확률만 좀 낮은 거야. 내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뭔가 가정한다는 얘기는 뭐 했으면 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 추측을 하거나 희망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의미에 맞춰주는 게 낫지. 이게 가정이니까 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시제가 이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실용문법에서는 그런 뭐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 쪼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안 맞다 이거야. 왜? 실제 써먹지 못하니까. 실용문법에서는 그런 문법으로 공부하는 게 안 좋다 이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는 요렇게 쓰는 거가 맞더라. 그래서 조동사는 시제 동사를 만약에 시제를 그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르죠. 현재에서 과거로 확 바뀌지. 근데 조동사는 동사는 그렇게 뭐 할 수 있어. 근데 조동사에서는 동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제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동사의 규칙에 적용받기보다는 보조하는 의미가 이렇게 가능성이 낮다 높다 뭐 그런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아마 제가 쓰이는 영어에서 이걸 좀 배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나온 책 중에서 다른 데서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 포인트였는데 저도 실제로 이제 영어 감각,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사가 사라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사의 굴절을 부가적인 정보를 붙여서 굴절을 못 시키니까 단순하게 뭐 시제 정도만 시키지 다른 건 못 시켜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조동사라는 게 나왔고 또 동사도 여러 개 엮어서 메인 동사 하나 기능적으로 메인적인 동사를 갖춘 게 있으면 뒤에다가 보조적인 동사, 그걸 준동사라고 할게요. 준동사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막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국어처럼 알타이어처럼 동사가 있고 동사에 뿌리가 있고 어근이라고 할게요. 어근이 있고 뒤에다가 이렇게 착 어미를 붙이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동사가 굴절이 막 되면 좋지. 근데 영어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단어를 동사를 추가로 얘는 동사라는 그 문법 형식은 지켜주라. 그래야 분명히 아니까 주어로부터 딱 시작해서 오니까. 근데 그거보다 앞에 쓰면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고 야 차라리 그냥 다른 동사로 해놓고 너는 준동사로 빠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마음이 먼저 가는 게 먼저 가는 거야.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왜 어떤 일을 하려면 마음을 먹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자 it should be 그것은 그리 하는 것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뭔 좋겠다 그 마음이 먼저 가는 거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it should be가 되는 거죠. 예? it be should가 되지 않고 it should be가 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뭐 있지 않냐? 뭐 있어 없어? 이렇게 할 때 is there something? is there anything? is there something? is there 그러면 드라마 있어? is there a show?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드라마에 다뤄야 될 내용은 about prison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bout prison life 이렇게 교도소 생활에 대한 드라마 있지 않니? 그러면 isn't there 있지 않니? is there에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 하고 물어볼 때 그러면 isn't there로 이렇게 물어서 뒤에 물음표 달고 올려주면 되죠. 그런 게 있잖니 하고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차. 진짜 있지 그런 의미로 isn't there a show about prison life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에서 방송하고 있어? 뭐에서 방송 중이야? 뭐 이렇게 있죠. 그거는 그게 on 스위치가 on 돼서 여기 켜져 있다 그런 의미로 on TV 이렇게 말해요. on channel, on TV, on channel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on이 그런 정도로 많이 쓰인다. It's on TV. TV 화면 위에 이게 있잖아. 옛날에 TV를 보면 그 화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on TV, on channel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채널 몇 번에 사고 있어? 그런 거를 It's on channel 17. 채널 17번에 사고 있어요. Right now, 현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It's on TV. 왜 버리세요? It's on TV. 이렇게 왜 버리세요? I heard. It's good. 재밌다고 들었어요. 자, 배고파 할 때 내가 배고파. I'm hungry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I am starving 이러면 좀 더 hungry보다 조금 더 나는 그냥 배고픈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굶어 죽을 정도로 내가 그런 상태가 진행 중이야. ing. 예? 이렇게 표시를 해요. I'm starving 그러면 내 배고파 죽겠어. 나 배고파서 막 이게 힘든 상황 겪고 있어. 그럴 때 I'm starving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잘 쓰세요. 그러니까 I'm hungry보다 훨씬 더 생생하다. I'm starving. 그죠? There is a restaurant. 여기도 보세요. 레스토랑이 있죠. 근데 요 근처 어디무리 하려고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around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레스토랑이 여기야. 레스토랑이 여기쯤인데 요 주변에 주변에 어느 근처 주변에 어디엔가 있어.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둘러싸고 있는 거 around가 이 지역이야. 그러면 around here 이 지역 어디 안에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어딘가에 이 지역을 삥삥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 어딘가에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around there. 그러니까 around라는 거는 원 안에 둘러쌌다고 보시면 돼요. 요 지역이 쭉 둘러싸고 있어. 거기 안에 이 레스토랑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around, along, long이죠. long은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있어. 그러면 along. 어는 여기서 on의 의미예요. 어메. 요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그것의 그 면 위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ound는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죠. 그러면 그 공간 위에 있어. 그러니까 on이 들어가니까 around 그다음에 along 다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요 의미를 전치사를 잘 아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해요. 이건 이제 다른 책에도 전치사 설명한 책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어식 사고를 장착을 안 하고 오면 굉장히 어렵고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 영어식 사고 직선적으로 쭉 나가면서 쥐처럼 작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가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면 거기 거기 엮여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게 보인다. 추상체가 보인다. 그럴 때 이제 그걸 표현해야 된다. 그럴 때 그걸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연결을 해주는 기능가 있잖아요. 그게 전치사야. 앞에 나오면서 내가 앞에 있고 그 내 주변에 보니까 뭐가 B가 있고 A가 있고 그 주변에 B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전치사라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막 그거를 우리 한국어 일본어식으로 해갖고 후치 해석을 해갖고 막 갖다가 단어를 집어넣다 보니까 감각이 안 와버려.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건 언어는 얘기를 할 때